반갑습니다. 또 왔어요. 오늘이 벌써 4주차예요. 그죠? 네. 오늘 이렇게 남자분들은 다 어디 가셨어요? 넷밖에 안 나오셨네. 봐봐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12월도 되고 했고요. 이제 12월도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별로 춥지 않습니다. 저번 주 춥더니, 그죠? 오늘은 도시개발법에 대한 부분을 좀 보려고 해요. 일단 12페이지 한번 다시 펴보세요. 12페이지.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의 그림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도시관리계획 그림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첫 주차부터 계속 이 말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죠? 술 먹은 것도 아니고 계속 같은 말 계속 하고 있죠. 그렇죠? 그 이유는 뭐가 될까요? 그만큼 이게 뭐라는 거죠?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이게. 그렇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왜 안 떨어지는 걸까? 이게 왜 이렇게 안 내려가지? 봐요. 그럼 우리가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죠. 봐봐요. 도시관리계획. 봐요. 그럼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기억나요? 도시라고 나오면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규제 코지하는 게 뭐냐, 그렇죠?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해서 규제하기 게 뭐냐는 거죠. 그러면 도시라고 나면 뭐라고 이해하자?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규제 코지하는 게 뭐냐? 그럼 계획이 나오면 규제를 의미하는 거다, 그렇죠? 그 말 얘기했었어요. 다시 얘기해 줄게요. 또 표정이 뭐라는 거야? 그렇죠. 몇 번을 말해. 뭐라고요? 도시라고 나면 뭐라고 하자고요?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계획이 나오면 규제라고 이해하시라고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은 뭐예요?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 코지하는 게 뭐냐, 이걸 배우는 게 부동산 공법의 대부분이라고 제가 매번 얘기했었어요. 항상 얘기하다시피 기초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이 기초를 잘 닦으면 어떤 내용을 들어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기초를 모르면 아무리 들어도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걸 무시하면 나중에 정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여름에 가서는 다시 조정할 수가 없어요. 들어온 게 있는데 정리가 안 되고 막 붕붕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들이. 그렇죠?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그 도시를 위해서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드는 것 중에서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 있다고 제가 첫째 주부터 얘기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 길게 얘기해봐요. 도시라고 나왔으니까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서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외울 거 없어요. 단어 뜻만 연결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럼 도시계획 사업은 몇 가지? 3가지. 저번 주 배웠던 거. 기반시설이라는 거를 설치, 정비, 개량하자. 그러기 위해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하자. 뭐였어요, 이게? 도시계획 시설. 그럼 도시계획 시설 길게 얘기하면 시작.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결정된 기반시설. 그럼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 결정된 도시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뭐다? 하는 사업을 도시계획 시설사업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었죠. 이와 같이 도로를 만든다, 뭐 학교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서 설치를 위한 사업을 하는 걸 저번 주에 배웠었어요, 우리가요. 그죠? 그럼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그 도시계획 사업 중에서도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드는 뭐다?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이 있다. 이를 뭐라 불러?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도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규제하여 시행을 하는 건데 워낙에 복잡하다 보니까 따로 법이 있다. 이게 뭐예요?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을 우리가 그래서 배우게 된다. 이게 우리 배우는 두 번째 법이에요. 도시개발법 6문제가 나오는 우리 두 번째 배우는 법인 거죠.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다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규제코자 하는 거를 하나하나 완성해 가는 거고요. 이 12페이지 동그라미 완성이 되어지면 전체 공법에서 몇 프로? 60, 70% 끝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오늘 이거 배웠죠? 다음 주에 뭐 배웠어요? 청비법, 재개발재건축. 요즘에 상계동 주민들 관심사 아닙니까? 여기저기 다 뭐 안전진단 통과됐어요. 오늘도 오다 보니까 중간에 무슨 뭐 6단지인가? 뭐라고요? 정밀안전진단 통과됐어요.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축 빵빵빵 이러면서. 거기도 GS 때 보니까 GS 순살 아파트 그죠? 그 잘 감시가 되는데 큰일이네. 그죠? 어쨌건 그런 얘기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오늘은 신도시 만드는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보겠다. 근데 하나 설명드리죠. 사실은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은 되게 많아요. 도시개발 사업 있죠. 이거 말고도 다른 법에 택지개발촉진법에 택지개발 사업도 있고 그리고 다른 법에 공공주택지구 사업도 있어요. 여러 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신도시 만드는 베이스가 되는 법이 도시개발법이에요. 그렇죠? 우리 뭐 송파 위례라든가 우리 뭐 일기 신도시 좀 말 나오는 거 요즘에 일산이나 평촌, 분당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다 뭐다 사실은 택지개발촉진법에 택지개발 사업으로 한 거지만 도시개발 사업을 해도 관계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한 게 강서 마곡지구 아시죠? 발산역에 있는데 강서 목동 옆에 너무 멀어요? 그렇죠? 그 동네에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에 계속 나오는 말들이 뭐냐면 3기 신도시는 지금 공공주택지구라 그래가지고 공공주택지구 특별법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으로 많이 해요. 그렇죠? 어쨌든 신도시 만드는 사업의 가장 베이스가 되어지는 건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도시개발법이고 그리고 다른 법으로 개발 사업을 해도 그 법에 안 나오는 건 개발법 많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신도시의 베이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봐요. 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볼 때 도시개발법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그림책으로 본다면 개발법은 어디 있어요? 여기. 그렇죠? 페이지 48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되겠죠. 도시개발법. 이게 이제 오늘 진도예요. 제가 자꾸 왜 12페이지를 보고 시작합니까? 그 안에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걸 보는 거란 얘기죠.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요. 구조 이해해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 얘기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제가 쉽게 맨날 쓴 사진이 있죠. 내가 쓰는 사진이 있는데 도시개발법이라서 제가 개발사업에서 적당한 내가 사진을 좀 구해봤는데 개발법이 6문제가 나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보통 도시개발 사업은 사실은 보존 녹지를 빼고는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존 녹지 지역에는 개발 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존 녹지까지 개발 사업을 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빡빡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존 녹지만큼은 개발 사업이 안 됩니다. 이따 또 얘기할 거예요. 그럼 보존 녹지를 빼고 나머지 지역은 다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주상공 일대에도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많이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건물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정비사업 쪽이 좀 더 유리하지 개발사업 쪽은 좀 불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디서 하냐면 녹관농자 일대에서 많이 해요. 사실은 개발사업은. 알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도시 일대에다가 개발사업 하기로는 이거보다는 택지개발 사업이 쉬워요. 지원책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기 신도시나 위례 같은 경우가 다른 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 사업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례적으로 강서 마곡은 개발 사업으로 했지만 근데 어쨌든 여러 법이 있다는 거야 사실은. 그중에 베이스라는 거고. 이와 같이 봐요.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산을 깎아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토지의 구획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주택도 짓고 뭐 하죠? 여기다가 짓고 공장도 짓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다 개발 계획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개발 구역이라는 거를 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발 계획을 만들어 도시개발구역 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다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개발 사업이 끝나고 나면 택지가 만들어지면서 아파트를 지을 땅이면 아파트가 지어지고 들어오면서 기반시설 확충이 되어지고 하면서 뭐다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이런 아파트를 지으려면 원래는 뭐 해야 되냐면요. 주택법에서 원래 뭐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을 원래 받아야 돼요. 원래는요. 근데 이 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라는 것을 인가를 할 때 다른 법의 사업계획 승인권자 미리미리 협의를 해줘요.
그럼 뭐가 되죠? 요 인가를 받음으로써 다른 법의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걸로 봐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신도시 한다고 그러더니만 다 아파트만 짓는데 이게 무슨 신도시예요?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그 실시계획 인가 협의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걸로 봐버려서 묻어가는 거죠. 스피드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개발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인 거라 어쨌건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인가 보다.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고 도시개발법 뭐가 됩니까? 6문제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번에 지나간 34회 문제 같은 경우는 개발법이 정말 오랜만에 쉬웠어요. 오랜만에 쉬웠어. 그렇죠? 너무 신기한 건 제가 마지막에 10월 달에 동영모고 중고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가 두세 문제가 있었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 나 잡혀갈 뻔했잖아요. 문제 유출로. 아무도 안 믿네. 어쨌건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발법은 6개 중에서 2문제는 좀 어려워요. 그 2문제가 거의 제가 마지막 동영 때 준 거와 똑같이 나와가지고 우리 노원세련 분들은 거의 다 맞췄어서 문제를 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셋복도 가끔 있는 거죠. 나도 그냥 보다가 나올 때가 똑같이 나왔다니까 숫자만 바꿔서. 참. 파마야지. 그래서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신도시 만드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요 관련된 부분을 뭐가 된다 우리가 그림책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6문제가 나오죠. 일단 항상 모든 법은 첫 번째 법의 배경을 먼저 이해해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봅시다. 그리고 요즘에 그 말도 많더라고요. 엊그제도 보니까 그 송파 위례 그 위례 신도시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 아시다시피 그 서울 송파하고 하남하고 성남에 걸쳐 있어요. 세 군데가 이렇게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이제 전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덜 보충돼 있잖아요. 지금요. 돈도 냈는데 돈 많이 걷었더만 1,300인가 뭐 폭락 걷었다면서 그거 많이 걷었더만 13년도부터. 근데 아직도 아무것도 한 게 없대. 주민들 인터뷰 딴 거 보니까 너무 심하다고 언제 할 거냐고 다 이거. 그러니까 거기 내 친구도 사는데 무슨 깡총 같아. 전철 내려가지고 한참 들어가더라고. 마을버스 타고 한참 가는 거에서 이게 신도시냐? 시골 아니냐? 이러면서 진짜 교통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비싸긴 겁나 비싼데. 그죠? 좀 많이 좀 기반에서 확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때 봐요. 왼쪽 밑에 봅시다. 도시개발 사업의 정의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뭐라고 나와요?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뭐라 한다? 도시개발 사업이란 말을 쓰게 돼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의 정의를 이해할 때 오해하지 말 게 뭐냐면 주거단지만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주거단지를 만들기도 하지만 요즘에 좀 다변화되면서 상업, 산업, 유통 얼마 전에 이거 나왔죠? 유통단지와 유통의 시가지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으로 할 수도 있다? 맞는 지문인 거예요. 그래서 개발 사업은 꼭 주거단지만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게 기본적인 포인트가 되어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지역이 됐건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이 됐건 다 개발 사업을 할 수 있기는 해요. 그렇죠?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의 규모 이상이 돼야지만 개발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개발행위 허가 볼 때 토지형질 변경 배웠었죠. 개발행위 허가 볼 때 토지형질 변경. 토지형질 변경에 뭐라고 얘기했었지? 토지의 형질을 바꾸는 거랬나?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매립이었잖아. 그럼 그 토지형질 변경을 대규모의 사업으로 하는 게 사실은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도시계획 사업으로 계획해서.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토지형질 변경을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사업으로 하는 게 사실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대규모로 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규모 이상인 거야 이게. 그럼 뭐가 되죠? 주상공 113이겠지. 주상 113. 그 다음에 녹지, 자생, 11 없다. 뭐가 없어? 보전 녹지. 보전 녹지는 개발 사업을 지금 못하는 거야.
뭐라고요? 보존 녹지는 뭐다? 개발 사업을 못한다. 가끔가다 물어보는 부분이니까 기억하셔. 뭐라고요? 보존 녹지. 시작. 보존 녹지 지역만큼은 개발 사업을 안 합니다. 보존 녹지까지 개발 사업 해버리면 우리가 개발 사업 된 동네에서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일단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 외의 지역은 30만 이상이면 되고요. 그리고 아파트 연립을 짓는다면 10만 이상으로 하는 예외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113, 111 없다 뭐가 없게요. 보존 녹지 30만, 10만 이렇게 외울 거예요. 시작. 113, 111 없다 뭐가 없게요. 30만, 10만 이렇게 일단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노래 부르다 보면 언젠간 외워져요. 맨날 얘기하듯이 1년 동안 따라하다 보면 뭔지는 모르는데 기억은 나요. 그렇죠? 그러면 우연히 답 맞추게 되고요.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 매번 얘기하죠. 우리 공부하려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합격하려고 앉아있는 거지. 그렇죠?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쉽게 외우는 방법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개발 사업에 대한 기본 패턴 되어지겠습니다. 그럼 봐봐요. 일단 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 당연히 이랬던 동네를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 지금 개발 사업을 진행해서 이랬던 동네를 이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신도시를 지금요. 이런 동네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내용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까 하는 거죠. 순서 볼게요.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자. 시작.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자. 이렇게 신도시 만들겠다고. 그죠? 그럼 누가 하는 거냐? 바로 지정권자가 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개발법은 거의 모든 권한이 지정권자한테 있어요. 뭐라고요? 개발법은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 지정권자한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시도 대도시의 시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이걸 지정권자라고 해요. 그냥 외우셔야 돼. 시도 대도시의 시장 국토교통부 장관. 봐요. 우리 첫 주 얘기했습니다만 부동산 공법은 6개 법을 시험 보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은 법마다 이렇게 인트로가 나오죠. 첫 페이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첫 페이지를 이해 못하면 달라지고요. 법마다 패턴이 달라요. 그래서 사실 권한자 같은 것도 법마다 따로 외워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법마다 권한자가 달라지는 걸 보고 아우 짜증나 죽겠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권한자 속이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40문제 중 서너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장을 읽을 때 어떤 편의성을 얘기하는 거지 꼭 그거를 외워야만 문제 푸는 건 아니니까 뭐 부담 갖지 마세요. 하다 보면 외워지는 거니까. 그럼 봐요. 개발법의 지정권자는 누구라고요? 시도, 대도시의 시장,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정권자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그럼 봐봐요.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걸 정했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정한 이유는 뭐예요?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죠? 아하, 도시개발구역 지정되어지면 당의 동네를 뭘로? 도시지역이 아니라면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그냥 간주해줘요. 도시개발구역이 뭐다? 정해지게 되면 그냥 여기를 뭘로 봐줘?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봐줘. 도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된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하지만 저번에 배웠던 우리 용도지구 중에 뭐죠? 취락지구 등은 제외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취락지구는 기억나요? 녹관농자 일대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집 짓기 좋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개발 사업을 한다면 지원하는 거지 거기 도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취락지구 등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정해도 도시지역 등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두세 번 정도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번 더 물어봐요. 거봐 내가 뭘 했어. 앞에 지역지구 모르면 모른다니까. 다시 물어봐. 용도지구 종류 얘기해봐요. 표정은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뭘 왜 그래 그러긴.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다 중에서 취락지구 있잖아. 그럼 녹관농자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취락정비에서 완화해 주는 곳이잖아. 집 짓기 좋게. 그럼 거기는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뭐라고요? 취락정비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도시개발구역 정해져도 취락지구는 도시지역 등으로 간주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게 아니면 간주해 주겠지만
이해가셨죠? 개념 이해하시고요. 또 하나 물어봐요. 우리 지금 배우는 게 뭐죠? 사실은 배우는 게 도시 관리 계획이에요. 지금 배우는 게. 그러면 도시 관리 계획 중에서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 지금. 맞죠? 그러면 도시 관리 계획의 위에는 무슨 계획이 있죠? 도시 기본 계획도 있고 광역 도시 계획도 있겠죠. 그럼 기억나요?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해야겠죠. 그러면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이라는 걸 만든다면 당연히 뭐가 될까요? 상위 계획인 광역 도시 계획, 도시 기본 계획에 부합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왜? 도시관리 계획의 개발 사업을 보는 건데 관리 계획에 의한 개발 사업의 개발 계획을 만드는 거니까 상위 계획은 어디? 광역 도시 계획, 도시 기본 계획에 맞게 개발 계획 만들어줘야 되겠죠.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적합해야 하는 거니까. 내 말 이해돼요? 연결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그럼 만약에 광역도시계획상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개발 계획으로다가 이 자리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대. 미친 거야? 정상이야 이게? 미치지는 않았겠지만 욕심인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상위 계획에 맞게 개발 계획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냐고. 지금 관리 계획상 개발 사업 배우는 중이니까 당연히 뭐가 된다? 상위 계획인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 기본 계획에 맞게 개발 계획 만들어줘야 하는 거야. 대원칙이야.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 적합, 아니면 위에 있는 계획 우선. 알겠습니까? 기초부터 탄탄히 했습니다. 이래서 개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개발 구역을 뭐다? 정했다고 한다면 다음 단계, 일단 시행자가 누군지를 보고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만들어요. 라고요? 시행자가 누군지를 보고 시행자가 뭘 한다? 실시 계획을 만들어준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시행자가 누군지 보고 실시 계획 만들어준다. 중간에 말하지 않는 건 나중에 할 거예요. 뭐라 그러지 말고요. 아까 뭐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실시 계획 인가를 받고 뭐 하면 돼요? 사업을 시행하는데, 봐요.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수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고 섞어 쓰는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봐봐요. 사업을 시행할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봐요. 사업이 있기 전 여기 왼쪽에 종전 토지에 대한 거를 강제적으로 수용을 해요. 뺏어오는 거죠. 뭐라고요? 수용해서 사업을 뭐 하죠? 시행을 하고 만든 토지를 뭐 하죠? 공급을 해요. 그래서 수용하고 시행하여 공급하자. 시작. 수용하고 시행하여 공급하자.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인 거죠. 하지만 주의할 건 뭐냐면 땅값이 베리베리 익스펜시브, 혼돈이 가까이해서 땅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거 토지가 너무 비싸서 수용이 어렵다. 너 그러니까 동의 좀 해봐봐. 응? 내가 이거를 사업이 끝나고 나서 사업 후의 토지를 바꿔다 줄게. 이걸 환지 방식이라 그래요. 밖으로 한 땅 지자를 써서 종전 토지를 나한테 맡겨주면 내가 사업해서 그 토지와 같은 가치의 토지로 사업 후의 토지로 바꿔줄게. 이걸 환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소유자 토지를 강제로 돈 주고 뺏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만도 종식시킬 수 있고 초기 수용 자금도 많이 안 들어가고 땅값이 얼마든 관계없는 거잖아. 내 말 때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환지 방식의 장점은 지금 말한 거는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 개발 사업이 끝났을 때 개발 이익을 오로지 소유자가 독식을 합니다. 개발 이익의 공공환수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들은 일부는 섞어서 수용하고 일부는 환지하는 혼용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혼용할 때는 분할 혼용도 가능하고 미분할 혼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조건 분할 혼용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분쟁 소지가 없다면 미분할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혼용 방식으로 할 때. 그리고 이와 같이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꼭 나중에 딴소리 합니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동의서 받아놔야 돼. 면적의 3분의 2 and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3분의 2, 2분의 1 시작. 3분의 2, 2분의 1 꼭 나중에 딴소리해. 그럴 때 이 입을 꼬매주는 방법은 뭐야?
동의를 받는 거야. 미리미리. 그래야 딴소리 안 하거든.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시행자가 누구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이면 이런 동의는 필요 없다. 왜? 관공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거죠. 국가 지자체가 시행자라면 그런 동의는 필요 없다. 아무리 환지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뭐라고요? 시작. 국가 지자체가 시행자라고 한다면 그런 동의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개발 사업의 인트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이 앞으로 개발 계획 만들어서 구역 정하고 시행자 누군지 본 다음에 실시 계획 만들고 사업을 시행한 방법은 수용과 환지 방식과 혼용 방식이 있다. 이 흐름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이 개발 계획을 만들어 개발 구역 정하자. 시작. 그리고 시행자 누군지 보고 실시계획 만들자. 시행자 누군지 보고 실시계획 만들자. 그리고 사업을 시행할 때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등이 있다. 시작. 사업을 시행할 때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등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첫 페이지 인트로의 그림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걸 잘 이해해야 무슨 말인지 아니까. 그리고 뭐예요? 당연히 이 절차를 못 외우면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48페이지 오른쪽에 이 세 덩어리 절차를 일단 머릿속에 저장해 놔야 돼요. 한 번 더.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 정하고 시행자 누군지 본 다음에 실시계획 만들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방법은 수용 방식이나 환지 방식 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흐름 파악하고 하나 확인해 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정비법도 같은 스토리예요. 이렇게 목차 먼저 외워줘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공법은 그래서 체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림을 활용해 설명드리는 것 뿐이고요. 그게 더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사실은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이게 개발 사업입니다. 넘어갑시다. 그럼 본론으로 가서 첫 번째 뭐가 나올까요? 개발 계획부터 만들자고 나옵니다. 이제 시작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사업을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죠. 근데 봐봐요. 일단 어느 법에 어디를 가나 일단 작성 기준은 장관이 정한다고 얘기했어요. everybody. 계획의 작성 기준 시작. 누가 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제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볼 때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어느 법에 어디를 가나 계획의 수립 기준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구나. 그럼 개발계획도 뭐다?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거 봅시다. 따라서 개발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하자. 그러면 도시개발을 뭐 하려면? 지정하려면. 황합평 봐봐요. 지정하려면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역을 정하려면 계획 먼저 만들라 이 얘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봐요. 공부할 때 계획 먼저 세워요? 일단 공부부터 해요? 일단 계획부터 세워야죠. 그래야 착오가 안 생기죠. 그리고 계획대로 움직여야지 뭐가 된다?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고요. 일단 해봐. 어찌 되겠지? 어찌 안 돼. 그렇죠? 어찌 안 되고 망해. 그렇죠? 그러니까 한명보다 그거 아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돈가스 집을 하고 싶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어디서 장사할 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부터 해야 돼? 주변에 돈가스 집 몇 개나 있는지 알아봐야 되고 있다면 어느 집 맛인지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바로 옆에 집 만듭니다. 말아먹으려고 환장을 한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계획하지 않죠? 사업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뭐 3기 신도시 뭐 남양준이 뭐 등등 많이 얘기했잖아요. 게다가 뭐 새로 또 뭐 구린이 뭐 어디 뭐더라 또 오산 뭐 어디 등등에다가 또 뭐 택지를 만드니 뭐니 하잖아요. 나는 그 공수표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아무리 봐도. 그렇죠? 진짜 언제 다 할 거야 그거? 그죠? 저번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있잖아요. 다 지금 답보 상태래. 뉴스 보니까 어제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대. 다 도리아무 타볼 셈인 거야.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아. 그죠? 5년 단임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4년 연임이 맞는 것 같아. 아무 생각을 해봐도. 그죠? 그래야 뭔 사업을 끝낼 거 아니야. 돈만 자꾸 들어가고. 그죠? 자꾸 해외는 많이 나가실 때 보니까 봐요. SB 유치도 못했는데 5,700억 썼대.
그만 얘기하고 어쨌든 지정하려면 개발 계획을 뭐다 수립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 구역을 정하는 게 기본 순서긴 해요. 착오 없이 해야 되겠으니까. 하지만 기존 사업부지에 건물이 많지 않다면, 뭐라고요? 기존 사업부지에 건물이 많지 않다면 이해관계인이 많을까요? 별로 없죠. 그러면 아무래도 건물도 별로 없고 이해관계도 별로 없고 필지도, 도시는 필지가 작아요. 토지 크기가, 하나 크기가. 왜냐면 비싸니까. 도시 외 지역은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싸니까 커요. 한 필지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해관계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착오 생길 가능성이 도시 외나 녹지 지역은 그닥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착오도 안 생기는데 굳이 개발 계획을 먼저 만들어서 사업을 지연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계획 만들면 시간이 들어가니까. 그럼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냥 구역을 먼저 정하고 나중에 계획을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가장 대표가 어디예요? 녹관농자예요. 보존녹지 빼고. 보존녹지는 사업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뭐가 되죠? 요 1, 2, 3번이 요거 온 거야 지금.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 지역의 관농자 지역 이라고 한다면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냥 구역을 먼저 만든 다음에 나중에 계획을 만들어도 문제가 없겠구나. 기본 담아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부터 이해하셔야 돼?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국토계획법의 용도 지역을 알아야 돼. 한 번 더 외워봐. 도관농자 용도 지역 중복안대. 주상공록이 도시지역이야.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대 주상공록 도시지역 이랬잖아. 우리가 내가 17페이지 축소판 만들어 놓은 거다 지금. 17페이지 있는 거 그죠? 그 중에 어디라는 거야 지금? 아하, 녹관농장. 여기는 복잡하지 않은 동네니까. 녹지는 도시여도 복잡하냐 복잡하지 않냐로 본다면 복잡하지 않은 걸로 봐. 도시여도. 이해 가셨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경우는 보존 녹지를 빼고는 구역 먼저 정한 다음에 계획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무좀 봅시다. 그러면 자연 녹지 지역에서 자연 녹지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면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 X 구역 정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개념을 먼저 알고 있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용도 지역 모르면 계속 무슨 말인지 몰라요. 조문의 취지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용도 지역의 의의는 잘 구분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개발 계획을 만들 때는 뭐다? 이거 참 잘 나오죠. 다음에 동의를 받아라. 왼쪽 페이지 4개 시작하는 왼쪽 페이지에서 뭐예요? 환지 방식. 종전 토지를 사업부의 토지로 바꿔주는 환지 방식이면 3분의 2,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아까 했죠? 하지만 뭘 제외해서 아까 내가 시행자가 국가지자체는 필요 없죠. 그러고요. 시행자가 국가지자체는 관계없다. 요거 주의할 거. 요 가운데가 end에 end. 그죠?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와야 된다. end. everybody. 와. 시작. 계세요? 우와. 시작. 와. end야 end. 그럼 왜 이런 말 하는 거냐면 제가 처음이니까 얘기해 줄게요. 들어봐요. 만약에 동네 소유자가 100명이 있었어요. 1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갑하고 을이 소유한 면적이 전체의 만약에 80%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가 되죠? 갑, 을이니까 98명이 소유한 게 면적의 20%였던 거죠. 예를 들어서. 갑, 을이 대지 준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여기서 면적의 3분의 2만 받으면 된다면 둘이 악수하면 끝. 3분의 2 그냥 한 번에 끝나요. 그럼 나머지 뭐야? 98명은.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이런 방구를 못 끼는 거죠. 이해갑니까? 안 되겠다.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시 만족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이 뭐가 된다? 대의를 관철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최소 몇 명 동의야? 최소 50명. 동시 만족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면적의 3분의 2와 동시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만족이 되어져야 되니까 동시에 만족되려면 50명은 돼야 되겠지. 갑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최소 몇 명이 동의해야 하는가. 이해가셨습니까? 그 의미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이 정도. 표정이 처음부터 어려웠나 너무? 그냥 산수인데 뭐가 어려워 이게. 그래서 우리들 여러분이 책 보고 연구하려면 힘들지. 내가 얘기해 주잖아. 뭐가 어려워. 그래서 들으면 되는데 그냥. 그죠? 우리들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 그래서 개발 계획을 만든다. 처음 공부할 때 개발 계획 공부할 때는 요 정도가 공부량이에요. 나머지 필요 없어요. X 하지 말아요. 차차 볼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2월, 4월, 6월 차차 볼 거야. 지금은 요것만 하는 거야. 나머지 말하지 않은 거 하지 마 지금은. 하지 마. 머리 아프니까. 그렇죠. 일단 요것만 하세요. 됐고요. 그 정도. 일단 넘어가신 다음 페이지 봅시다. 아 맞아. 오른쪽 밑에. 개발 계획의 수립 기준 좀 봐보세요. 아까 제가 왼쪽 페이지 넘기지 말고 왼쪽 페이지 목차에서 얘기했는데 개발 계획을 만들려고 한다면 뭐라 했어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왼쪽 페이지 나와 있죠? 상위계획 부합해야 하는 거니까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에 뭐다 들어맞도록 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수립의 뭐다 기준 같은 건 국토교통부 장관 정한다고 얘기했었죠. 알겠습니까? 말한 것만 말하지 않는 건 내가 더 일단 나중에 때 되면 다 얘기할 거야. 알겠습니까? 그 정도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봅시다. 두 팔 좀 들고 목 좀 돌립니다. 또 무서워 죽겠습니다. 어저께는 제가 평가사 수업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자 애들이 어저께? 죽겠네 아주 그냥. 우리 평가사 되게 어려요 애들이. 대부분 20대 초중반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애들이 좋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애들이 좋으니까 막 죽으려고 그래. 막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안쓰러워가지고 내가 아이스크림 사줬어. 어저께. 우리 애들 아니잖아. 사 먹어. 그래서 개발계획 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과 관련된 부분을 봐요. 앞에서 개발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도시개발구역을 정하자는 얘기예요. 순서가. 개발계획 만들었죠? 도시개발구역 정하자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얼마나 정리가 잘 돼 있는 건지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가봐봐. 엄청난 양인데 한 페이지에 때려 박은 거야 그냥. 그래서 여러분 잘 봐봐. 그러면 개발구역을 정하자. 개발계획을 만들었으니까 순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지정권자가 누구냐 이 부분이에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구냐. 시작.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러면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을 했다면 뭘로?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을 간주해주며 추락지구 등은 제외된다고 앞에서도 얘기했었어요. 내 말 이해하시겠죠? 그 얘기들. 이래서 우리가 개발구역이 지정되어진다. 그 원칙은 누구냐? 봐봐. 시도, 대도시의 시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의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에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렇죠? 다 들어가는 거죠. 앞에서 배웠어요. 시도의 시는 뭘 의미한다고? 특광, 특시, 도는 그냥 도나 특도 다 된다고. 앞에 5페이지 얘기했었다. 5페이지에서 첫날 속상해. 뭐라고? 어쨌건. 그러면 대도시의 시장만큼은 지정권이 있고요. 그럼 물어봐요. 우리 의정부시나 구리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이 있나요? 없는 거예요. 이건 대도시장이 돼야 돼요. 인구 50만 이상. 고양시나 성남시 등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봐봐요. 송파 위례는 택지개발 사업이지만 만약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 하남시가 있고요. 대도시의 시장인 성남시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있고요. 경기도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도시에 걸쳐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도시개발구역이. 그러면 이렇게 걸쳤다면 누가 정하냐?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뭐라고요?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원래 송파 위례 신도시는요. 원래 그냥 송파 신도시였어요. 서울 중심으로. 근데 왜 송파냐? 하남도 있고 성남도 있는데 그래서 막 랄지랄지 해가지고 이름을 뭘로 정하지 고민하다가 백제 1기 도읍지가 위례였어요.
백제, 삼국시대. 그게 그쪽에 있거든. 그럼 공통적인 포인트는 위례구나라고 해서 위례 신도시로 합의해서 바꾼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송파 위례가 바로 뭐다? 여기가 백제 1기 신도시였죠. 거기다가 이제 밀리면서 2기 3기로 가잖아. 공주 부여 갔다가 밀리잖아. 뒤로 가가지고. 국사 공부하세요?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협의가 잘 되면 좋은데 협의가 만약에 안 됐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국토교통부 장관. 협의가 안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뭐하죠? 지정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정말 국장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사유는 뭐 너무 많이 나와서 말할 수가 없어요. 거의 뭐 매년 나온다. 이걸 못 외우고는 시험장 못 들어간다. 그렇죠? 내가 시험 보는 앞에 교문 앞에 서 있을 거야. 물어보고 못 들어가. 알겠죠? 그렇게 알아요. 반드시 알아야 돼.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국장 지정 사유. 대표적인 게 뭐다? 협의가 안 됐을 때. 더 쉬운 거 천재지변. 급해 죽겠는데 무슨 협의야. 얼렁얼렁 해야지. 됐죠? 협의가 안 됐을 때 천재지변일 때 이럴 때 주로 국장이 합니다. 또 하나 국가가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뭐라고요? 국가가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렇죠? 그리고 뭐다? 중요한 게 2번 3번이에요. 뭐냐면 봐요. 요청에 의해서 국장이 정할 수도 있고요. 제안에 의해서 국장이 정할 수도 있어요. 시작. 요청에 의할 수도 있고 제안에 의할 수도 있는데 외워. 단어가 요청이라고 나오면 앞엔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라고 나와야 돼. 그러면 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써봐봐.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EX 무슨 장관을 얘기하는 거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니까. 그럼 물어봐.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요청을 하는 거지. 국장이 정해가지고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거. 아, 요청이라고 나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이 말은 무슨 장관을 얘기하는 거죠. 물어볼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경주에 새로운 문화단지를 만들기 위하여 뭐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다. 들고 있어 내가 계속 지금. 됐죠? 그 얘기야. 그런 식으로 응용질문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많이 물어봐요. 그렇죠? 산장 문장 간단히 얘기해서 그 얘기입니다. 게다가 또 하나 앞에 뒤에 제안이란 말이 있죠. 제안이 있으면 누구냐면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나와야 돼요. 공공기관은 뭐라 했어요? 정부의 공기업, LH 같은 거.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 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에 관련되어 있다고 제안을 했을 때. 그럼 제안이란 말이 보이면 앞에 이게 나와야 되고 요청이란 말이 보이면 앞에 이게 나와야 돼요. 섞으면 안 돼. 그렇죠? 똑바로 외워야 돼. 안 그러면 못 맞춰. 그리고 2번도 3번도 뭐는 없냐면 2, 3번 모두 다 지방공사는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2, 3번 모두 뭐라고요? 지방공사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 답으로 한 3번 나왔던 것 같아. 그죠? 제가 처음부터 약간 좀 어렵지만 얘기하는 이유는 어쨌건 시험 때까지 외워야 되거든. 이건 다 얘기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하다. 국장 지정 사유. 알겠습니까? 뭐부터 협의 안 됐다면, 천재지변이라면, 국가가 할 필요가 있다면이야. 그리고 뭐가 되어지죠? 2번, 3번에 요청과 제안이 있을 땐 앞단어를 봐야 된다. 요청이 나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이, 제안이 나오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이렇게 외우고 지방공사는 권한이 없다. 국장 지정 사유에서는. 알겠습니까? 그 정도. 이게 이제 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나중에 차차 심화하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의 내용 조금 어렵지만 얘기 좀 해볼게요. 조금 어렵지만 봐봐요. 하나 물어봅시다. 저번 주에 배웠던 개발행위 허가 기억나요? 난다고 했어? 말해봐. 거봐. 뭐라고요? 개발행위 허가가 뭐예요? 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두 가지예요. 도시계획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와 도시계획 사업의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난개발 염려가 없어요. 기억나지? 근데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개발행위는 계획이 안 잡혀 있으니까 난개발 위험이 높겠지. 그럴 때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허가받게 하는 게 개발행위 허가예요. 그럼 봐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잖아. 도시계획 사업 세 가지. 아까 12페이지 얘기했지.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가 뭐야? 도시계획 사업이잖아.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으로 도시개발 구역에서 개발행위 한다면 허가 받아 안 받아? 도시개발 사업도 도시계획 사업이니까 개발 사업으로 하는 개발행위는 허가 안 받겠지. 도시계획 사업이니까. 하지만 잘 들어봐.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도 도시개발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개발행위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토지를 좀 이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개발 사업에 지장을 안 줘야지만 허가를 내주겠지. 개발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따로 개발법에서 허가받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외우는 건 나중에 외워도. 한 번 더 얘기해요. 개발행위 허가의 의미가 뭐라고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행위. 그럼 만약에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는 개발행위라면,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는 개발행위라면 허가받을 이유가 없지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개발행위라면 그 사업에 지장을 주니까 뻔뻔히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됐죠? 그거에 대해서 개발법에서 따로 밑에 언제 허가받는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됐습니까? 그럼 앞으로 뭐라고 이해하자? 봐요. 이렇게 사업의 부지에서 하는 개발행위 허가와 사업의 부지 밖에서 하는 B, 개발행위 허가는 다르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예요? 일반적인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고, 요거는. 이건 개발법에 나오는 뭐다? 개발행위 허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잘 들어봐. 개발 사업의 부지 안에 있어도 그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개발행위 한다면 허가 받아야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 허가를 받았다면 국토계획법 허가는 뭐다? 받은 걸로 간주해 주는 겁니다. 표정이 처음에 좀 어렵나?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그 정도 개념만 잡아놓으세요. 그럼 어쨌든 간에 사업이 얼렁얼렁 돼야 되는데 얼렁얼렁 안 되면 봐요. A가 규제가 심한 걸까요? B가 규제가 심한 걸까요? 잘 생각해. A, B 중에 누가 더 규제가 심한 거예요? 왜 A예요? 도시개발 사업에 지장 안 주게 해야 되니까. B보다 좀 더 빡신 규제를 받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업이 얼렁얼렁 안 되면서 개발행위도 많이 못하는 A는 신경질 날까요? 화날까요? 열받을까요? 오, 맞췄어요. 그렇죠? 셋 다예요. 그러다 보니 사업이 지연되어지면 오른쪽 밑에. 그래서 다음 날 해제된 걸로 간주하는 조문을 두게 됩니다. 너무 가혹하면 또 헌법에 어긋나게 되니까. 스토리 이해하세요. 그렇죠? 일반적인 개발에 통제하는 것보다 더 규제가 심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이 되어지면 도시개발구역은 해당된 날 다음 날 해제된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봐봐요. 순서. 개발계획을 먼저 만들어서 구역을 정했다. 그럼 도시개발구역에서 실시계획까지 3년 지났다. 지날 때까지 실시계획에 인가시정이 없다. 그럼 다음 날에 구역은 해제 간주합니다. 3년 주는 거야, 3년. 첫 단계가 이제 앞으로 많은 년이 나올 거야. 근데 첫 단계니까 요 년만 외워 일단. 뭐라고요? 3년. 알겠죠?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어지면 다음 날 해제 간주됩니다. 그 말 기억나요? 해제를 간주하는 건 다음 날이 있잖아. 효력 발생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 우리 12페이지 오른쪽부터 있었잖아. 마찬가지지. 개발 사업도 도시관리계획이야. 그러니까 지형도면 고시한 날 발생하겠지. 하지만 그 구역의 실효는 구역 정해지고
3년 지날 때까지 실시계 인가시정이 없다면 3년 된 다음 날 해제된 걸로 보는 거고, 공사가 끝났다면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해제 간주하는 거지. 그럼 봐봐, 해제된 걸로 간주하는 건 두 가지인 거야. 사업이 지연됐거나 끝났거나. 이렇게 해봐. 사업이 지연됐거나 끝났거나. 순서를 잘해야 돼. 사업이 끝났거나, 아니다, 지연됐거나 끝났거나. 거꾸로 하면 이상해져. 오해하시면 안 돼. 됐죠? 그 얘기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도시개발구역의 기본 스토리예요. 그렇죠? 중간중간 빠진 건 다 어차피 얘기할 거야. 지금 얘기한 것만 아시면 돼. 그렇죠? 그 얘기. 다음 페이지. 기출지문 보지 말라고 했어요. 넘어가시고. 그럼 뭐 하자 이제? 시행자가 누군지 보고 실시계획 만들자. 시작. 시행자가 누군지 보고 실시계획 만들자. 조금만 이거 쉽게 봐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기본적으로 봐요.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개발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리고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하여 구역이라는 걸 정했던 거예요. 시작.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 정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정했으니까 일단 거기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죠. 사업을 시행하자. 그럼 시행하려면 다음 단계, 시행자가 누군지를 봐주고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배울 게 뭘까? 이제 시행자 누군지 보고 실시계획 만드는 걸 보겠다는 얘기예요. 항상 어디만큼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어디쯤이지? 이걸 위치를 알아야 조문을 볼 때 어디부터 어디라고 나오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걸 꼭 신경 쓰고 있어야 돼. 이해하셨죠? 이 정도 봅니다. 그러면 일단 시행자가 누구냐부터 나오고, 시행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단계를 이제 하나하나 본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 얘기들. 그럼 내용에서 봅시다. 첫 번째,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누가 시행자가 됩니까예요. 시작. 누가 시행자가 됩니까? 시작. 그렇죠. 누가 시행됩니까? 그럼 일단 봐요. 시행자가 되려면 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아야만 시행자가 됩니다. 지정권자. 아까 지정권자가 누구였지? 시도 대도시의 시장 국장이었잖아. 그럼 지정권자 지정을 받아야만 시행자가 돼. 그럼 솔직히 말하면 우리 법에 나오는 총 시행자의 종류는 11가지예요. 11가지. 그렇죠? 11개 시행자가 있는데 그 중에 공공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시행자도 있고, 그 중에 민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시행자도 있고, 그들이 공동 출자에 만든 법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그리고 계속 저번 대선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끊이지 않는 거, 대장동,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그것 때문에 이게 유명해졌어. 이 사업이. 그렇죠? 대장동 그럼 다 알아.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현재도 ING 아닙니까? 계속 싸우고 있는 거고 기단이다 이러고 앉았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개발 이익이 공공의 환수가 너무 안 됐다. 그래서 심한 말로 무슨 변호사 하나가 8천만 원을 투자하고 나서 받아간 돈이 580억. 나 그거 하고 싶어. 8천만 원 있는데 나도 껴주지. 그렇죠?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팅이 뭔가 정말 머리 잘 쓴 세팅인데 대선 정국에 휘말린 거야. 그러면 그런 일이 지금까지 있었겠어? 겁나 많았겠어? 다 겁나 많았던 거야. 재수없게 걸린 거지 이번에. 그러니 얼마나 많이 헤쳐먹은 거야 도대체.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 법 많이 알면 뭐해? 해먹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건 해먹을 거 가가지고 신경질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개발이익의 환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많이 보강을 해서 여러 가지 개정이 됐는데 많이 미흡해. 내가 보니까 얼마든 빈틈이 더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렇죠? 뭐 초록은 동색이라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렇죠. 어쨌든 그래. 그렇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건데, 일단 한 번 나왔던 기출이 이거였어요. 한국부동산원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는 없어요. 부동산원은 공동주택 가격 등 공시가 정하거나 부대 업무 진행하는 곳이야. 이해 갑니까? 관계없어.
이해가셨습니까? 그 얘기. 그리고 봐봐. 그럼 공공이 누가 시행자 될 수 있냐? 봐봐. 국가 지방자치단체. 아까 개발계획 만들 때 동의 필요 없다 했던 거. 국가지자체. 3분의 2분의 1. 기억나시죠? 얘가 시행자라면 또 하나 공공기관. 저번 주에 얘기했지.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공사의 차이점은 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기업, 지방공사는 지자체의 공기업. 내 말 이해되지? 그러면 공공기관으로서 가장 시험 잘 나오는 게 뭔지 알아? 이거 토지주택공사. 맨날 얘기하는 LH. 네, 아니고 뭐라고요? LH. 됐죠? 그 다음 수자원공사. K-Water. 뭐라고요? K-Water. 진짜야? K-Water야? 영어로. 그렇죠 여러분? 수자원공사. 근데 수자원공사가 은근히 개발사 많이 한다? 도급순위 2위야. 공기업 중에서. LH 다음이야.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K-Water가 개발 사업한 게 안산 고잔 신도시. 안산은 대부분 다 K-Water가 했어요. 옆에 거기 매립지가 있는 바람에.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그리고 뭐다? 농어촌공사. 그렇죠? 시행할 수 있고요. 관광공사, 철도공사, 매 공공기관. 이런 자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시행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정부 출연기관이 있는데 이건 정부 공기업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자금을 출연하여서 유지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요. 정부가 자금을 출연하여 가지고 유지 관리하는 기관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국가철도공단이에요. 국가철도공단. KTX 관리하는 기관. 그렇죠. 근데 국가철도공단은 정부 출연기관으로서 개발 사업을 하려면 봐요. 역세권 개발 사업의 한정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게 또 한 번 나왔었어요. 역세권 개발 사업의 한정에서만 가능하다. 정부 출연기관으로서의 국가철도공단이라고 한다면. 알겠습니까? 요거 한 번 나왔었고. 그리고 지방공사는 뭐다? 서울시로 본다면 서울하우징 SH. 성남으로 본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 구리 도시개발공사. 지방공사는 그냥 그 지자체의 부동산 관련된 행동대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행동대장. 그렇죠?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에서 무슨 뭐 부동산 개발한다면 대부분 SH가 하잖아. 서울시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이해가십니까? 꼬봉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행동대장. 서울시, 구리시 행동대장. SH 동네 개발공사.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자가 공공사인방에 간단히 말하면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이게 공공사인방이야. 뭐라고요? 형평 근거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이게 공공사인방의 개발사업의 시행자예요. 그리고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개발법은 공공의 시행자는 이러고 말하면 이 네 가지 얘기하는 거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그리고 지방공사. 이해가셨죠? 그래야 짧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정도. 하지만 그 이외에 있건 민간 시행자인데 민간 시행 대표가 누구다? 바로 토지 소유자나 그들의 단체인 조합입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 조합에 대한 부분은 뭐다? 전부가 환지 방식일 때 지정됩니다. 전부 아니면 어떻게 돼요? A부터 Z까지 모든 소유자가 다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자가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뭐다? 지정권자는 전부 환지 방식이면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합니다. 뭐라고요? 지정권자는 뭐다?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는 거라면 다 소유자니까 소유자나 그들이 만든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 시행자 종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갑시다.